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나항공 보잉 787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본 도쿄까지 이동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67,500마일을 이용해 밴쿠버에서 도쿄, 도쿄에서 마닐라, 마닐라에서 싱가포르까지 총 3편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 긴 여정의 첫 번째 구간인 밴쿠버에서 도쿄까지의 아나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함께 떠나보시죠. 몰골이 좀 말이 아닌데 지금은 11시 58분이고요. 밤. 업무도 다 마쳤고 미리 일도 많이 해서 늦게까지 이메일 보내고 업무 관련된 일을 하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짐을 싸야 돼요. 아무튼 드디어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3분이고 비행기 시간은 3시 15분인데 좀 일찍 가려고요. 여기서 버스 타고 스카이트레인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시크릿티 패스하고 라운지도 좀 즐기고 유튜브 촬영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막 식기세척기 돌리고 청소 좀 하고 짐 싸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스카이트레인으로 갈아타 공항까지 이동합니다. 우버를 이용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지만 요금은 약 $50. 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약 $5 정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 대비 비용을 아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휴가 전까지는 비가 계속 내렸는데 막상 떠나는 날이 되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입니다. 오늘은 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곳 밴쿠버에서 일본 도쿄 하네다까지 이동합니다. 사실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의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는데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이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의 장점은 편도 항공권이 가능하고 같은 지역 내 연결편에 대해서는 추가 마일리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비즈니스 좌석을 최대한 경험해보기 위해 밴쿠버에서 도쿄, 도쿄에서 마닐라, 그리고 마닐라에서 싱가포르까지 총 3구간을 67,500마일을 이용하여 모두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했습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로 오늘 탑승하는 항공편은 아나항공 NH115편 보잉 787 기종입니다.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아직 아나 체크인 카운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온라인 체크인을 마쳤기 때문에 수화물만 없다면 카운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캐리어는 기내 반입 가능한 크기라 따로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보안 검색을 마쳤습니다.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는 아나 라운지가 없어서 스타 얼라이언스 제휴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의 메이플 리프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라운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캐나다 메이플 리프 라운지에 왔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와 비교하면 공간도 더 넓고 음식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공항의 라운지와 비교하면 음식 종류나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주문하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두 가지 메뉴도 있었습니다. 치킨 커리 라이스와 파스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쿠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주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옆에는 샤워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데 멕시칸 롤 같은 거, 그거는 너무 차갑고 버거는 그냥 그저 그랬고, 요 밥은 진짜 맛없어요. 하얀 게 뭔지 모르겠어. 뭔가 별로예요. 배가 고파서 먹긴 먹었는데 맛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져 라운지를 나와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은 게이트로 가기 위해 쇼핑 구역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매장을 지나가게 만드는 구조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이렇게 큰 수족관이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잠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사람들로 꽤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제가 타고 갈 항공기가 보입니다. 아나항공 NH115편 보잉 787 기종입니다. 비행시간은 약 9시간 30분입니다. 아나항공은 처음 타보는데 그것도 비즈니스 좌석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저기 피지 항공기가 들어오네요. 피지에서 밴쿠버까지 직항편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대기를 했다가 탑승 시간이 되어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아나항공 보잉 787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 배열은 121 구조입니다. 저의 좌석은 창가 자리인 EK 좌석입니다. 같은 창가 좌석이라도 홀수 번호 좌석은 복도 쪽에, 짝수 번호 좌석은 창문 쪽에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짝수 좌석이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좌석은 완전히 눕혀지는 풀플랫 방식이라 장거리 비행에서도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좌석 앞쪽에는 18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아래에는 좌석을 펼쳤을 때 발을 넣을 수 있는 풋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가방이나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조그만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좌석 옆에는 넓은 수납 공간과 함께 전원 단자, 리모컨, 그리고 좌석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기념삼아 샴페인을 선택했습니다. 웰컴 샴페인과 함께 시작하는 약 9시간의 비행이 기대가 됩니다. 제공되는 물품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내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실내화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얇고 부드러운 담요와 풀플랫 좌석을 침대처럼 사용할 때 깔 수 있는 토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빠질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용 헤드셋도 제공되었고, 기초 어메니티가 들어있는 어메니티 파우치도 제공됩니다. 좌석 옆 리모컨은 요즘 기종들처럼 별도 디스플레이가 있는 방식은 아니고 조금 오래된 형태의 리모컨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좌석 옆에는 USB-A 충전 포트, 헤드폰 단자, 전원 콘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좌석 옆에는 좌석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식사나 작업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항덕 유튜버 분들이 자주 하시는 것처럼 저도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보잉 787입니다. 포켓몬스터가 등장하는 아나항공 특유의 기내 안전 방송이 나옵니다. 왠지 일본 항공사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더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Keep your seatbelt fastened. 아나항공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물티슈였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도 꽤 크고 재질도 두툼하고 탄탄해서 다음 여행 때 사용하려고 남은 것 몇 개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니 사케와 샴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식은 일본식과 인터내셔널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모처럼 아나항공을 탄 만큼 일본식을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왠지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이라는 느낌이 더 잘 어울리는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전주로 또 샴페인을 시켜보았습니다. 입문용 샴페인으로도 꽤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약 $100 내외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샴페인과 함께 간단한 에피타이저도 제공되었습니다. 작은 연어회와 돼지고기 요리, 그리고 바게트 한 조각까지 본격적인 기내식이 시작되기 전 가볍게 입맛을 돋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회를 먹는 경험은 생각보다 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가 선택한 일본식 코스 요리인 와쇼쿠 메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전통 가이세키 스타일을 기내식으로 간소화한 구성인데, 해산물과 담백한 조리 방식 중심으로 준비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젓가락에 붙어있는 종이는 접어서 젓가락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본 특유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요리 구성 중 하나인 오츠쿠리, 즉 회 요리입니다. 겉면을 살짝 익힌 방어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기내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훨씬 정갈하게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코바치는 일본 코스 요리에서 작은 곁들임 요리를 의미하는 메뉴입니다. 새우 완자와 무가 함께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담백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체 요리인 젠사이에는 간장 베이스로 조린 랍스터와 전복, 참깨 소스를 곁들인 우엉 튀김, 그리고 토란 튀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천천히 맛보는 일본 코스 요리 느낌이 잘 살아있는 구성입니다. 하나하나 꽤 정성스럽게 나와서 저는 이미 메인 요리를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메인 메뉴가 따로 등장했고 그제서야 방금까지 나온 음식들이 전부 전체 요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를 의미하는 슈사이가 나왔습니다. 참깨 폰즈 소스를 곁들인 수육 스타일의 돼지고기 요리였습니다. 여기에 밥과 미소 된장국, 일본식 절임 반찬이 함께 제공되면서 전형적인 일본 정식 스타일로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요리는 기름지기보다는 산뜻한 느낌에 가까웠고 일본식 간장과 유자 계열 풍미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메뉴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샴페인을 계속 마셨더니 얼굴이 꽤 빨개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경험은 언제 해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로 페퍼민트 티와 초콜릿 돔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는 수프나 라멘 같은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멋진 식사를 천천히 배부르게 즐겼습니다. 서비스는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괜히 사육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식사를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크게 특별한 건 없었지만 가글과 칫솔 같은 기본 용품들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항공사라 그런지 화장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연 표시 옆에 있는 이 표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내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주간 비행이라 잠은 잘 오지 않았고 좌석만 풀플랫으로 만들어 잠시 쉬었습니다. 아이패드로 미리 받아둔 영상들을 보며 쉬다가 유튜브 영상에는 또 라멘이 빠질 수 없어서 기내 라멘도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아나항공 오리지널 돈코츠 스타일 라멘이라고 합니다. 라멘과 함께 다이어트 콜라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컵라면 기반인지 따로 조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배는 꽤 불렀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에 가까워질 무렵 어느새 또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착 전 마지막 식사는 간단한 구성으로 제공되었고 저는 연어구이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맛있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펼쳐졌고 비행기는 어느새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약 9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편안한 좌석과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일본 항공사 특유의 친절함과 섬세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비행이라면 20시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 도착했고 이제 호텔 찾아서 가는데 제가 아이폰에 넣은 스이카 카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대니까 바로 되네요. 아이스 카드처럼. 신기한데? 사이 도쿄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하다. 지하철이 약간 살짝 10,000원이어서 스무스하진 않았는데 내릴 때 그래도 역에 내려서 가깝네요. 이 호텔은. 그리고 이 주변이 약간 조용한 동네라서 이것저것 구경할 거리 있는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아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제가 일본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디 가려면 이제 편의점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스이카 카드? 그게 되는 걸로 해야 돼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일본 왔는데 밥 먹기에는 너무 배부르고 그냥 간식이나 좀 사다 먹을까 생각 중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이카 카드로 샀습니다. 한 200엔? 짧은 동네 탐방을 다녀왔고요. 로손에 가서 제로콜라랑 돈가스 같은 거 사왔는데 한 500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냥 자고 내일 가려고요. 어차피 여기 일본은 몇 번 여행했으니까 밤늦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가스? 이거는 뭐 잘 들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 제로콜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젓가락이 없네. 그냥 손으로 먹어야지 뭐.